자, 그렇다면 이런 우주항공청이 과연 신성장 동력 산업, 우주항공 산업이라고 하는 이런 그 성장 동력을 잘 만들고 또 그렇게 된다면 일자리가 더 늘어날 것이고 또 지역의 활력을 회복할 수 있는 지역 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지역의 활력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조건이 될 건가?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어, 우주항공 산업의 어떤 그 성장 동력으로서의 어떤 성장 가능성, 또 거기에 따른 일자리, 또 지역 경제 회복, 지역 활력 회복이라고 하는 이제 이런 것을 이제 그 염두에 둔다면 과연 그럼 우주항공청이 어떻게 해야 또 성공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두 가지 이제 그 뉴스를 제가 화면에 올려놨는데 시간이 되시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본청사가 한 5년 정도 걸릴 거다. 그러니까 계획상으로는 한 올해 말에 청사 위치가만 이제 확정이 되고 한 3년 정도 걸린다고 그랬는데 생각보다는 그렇게 빨리는 안 되고 한 5년 정도 걸리지 않을까? 약간의 우려. 그다음에 이제 성공 조건에 대해서 이제 토론 경남이라고 이 프로그램에서 어떤 조건들이 필요한가를 좀 방송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어, 제가 이제 성공 조건이라고 해서 몇 가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면 가장 큰 첫 번째 성공 조건은 큰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한 거다. 앞에서 우리가 그 우주항공 특별법의 의의로서 미션 오리엔티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고 기존에는 특정한 과학 분야나 특정한 기술 분야를 육성하기 위해서 연구개발 투자를 하고 뭐 그랬다면 이제는 특정 미션, 우리가 과연 어떤 문제들을 해결해야 될 건가라고 하는 미션의 관점에서 이런 우주항공 산업을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떤 방향을 가지고 앞에서 혹시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뭐 일자리를 막 끼어들느냐 부가가치 사실 이런 목표들이 더 얼른 눈에 띄셨죠. 저는 그렇게 이제 느꼈습니다만은 그걸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예를 들어서 지역의 어떤 경제를 회복한다. 지역의 경제를 회복한다면 도대체 왜 지역의 경제를 회복해야 되는지 또 우리 지역 사회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뭔지 이런 거에 대한 얘기는 상대적으로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미션에서는 큰 방향, 이 앞에 이제 제가 소개한 마리아나 마추카토에 얘기하면 다섯 가지 조건을 이제 이 미션 오리엔티드 경제에 제시를 했는데 그 첫 번째가 이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미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다음에 이제 그 미션에 대해서 뭐 사람마다 다 다르고 예를 들면 이제 지금 이 항공우주청과 관련해서는 거기에 속해 있는 소관하는 부처들마다도 또 생각이 다르고 또 정부와 민간이 생각이 다를 텐데 그러면 이런 미션에 대해서 합의해 우리가 그런 미션을 설정해 보자라고 했을 때 그 미션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런 합의에 이르는 과정, 그다음에 그런 합의에 이르기까지의 어떤 그 소통, 협력 이런 것들이 이제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 다음에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부처 간에 여기서는 이제 뭐 부처 간 경계를 뛰어넘는 협업이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그다음에 이제 정부와 기업 또 정부와 연구기관 또 기업과 연구기관 간의 이런 파트너십이 예, 이런 데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다음에 이제 마추카토의 그 다섯 가지 중에 맨 마지막에 이제 버텀업 솔루션. 물론 이제 정부가 하향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상향식으로 하는 바텀업 솔루션. 근데 보통 우리나라는 뭐 어떤 거든지 우리나라는 그동안에 이제 발전국가 패러다임 안에서 사실은 정부가 하향식으로 이렇게 조금 주도하는 측면들이 굉장히 강했고 지금은 많이 그게 이제 약화됐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바텀업 솔루션을 찾아가는 어떤 정책 또 어떤 그런 뭐 미션 또 실제 정책의 실행 이런 거는 여전히 좀 약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다양한 바텀업 솔루션을 어떻게 제시하고 그거를 정부나 민간 기업들이 협업을 통해서 파트너십을 통해서 이루어 나갈 것인지 이것도 굉장히 큰 문제 중에 하나다.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우리의 현실은 과연 어떨까? 여전히 이제 칸막이 부처간 칸막이 여전히 심각한 것 같고 또 바텀업이 중요하고 하지만 관료들이 주도하는 어떤 그 하향식 정책 설계 또 실현
수행 이런 것들이 여전히 관례처럼 돼 있는, 더군다나 이제 부처 간의 경계를 뛰어넘는 협업, 우리와 같은 현실에서는 굉장히 이것이 쉽지 않은 일이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도 굉장히 우리가 극복해야 될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정부가 선도하는 분야. 주로 이제 정부는 우리가 이제 경제학에서 시장 실패라고 합니다만은, 대규모 연구개발 투자라든가 이런 것들은 당장 돈이 안 되니까 기업들이 당장 뛰어들지 않으니까 어때요? 정부가 나서서 이제 이런 기초 연구라든가 이런 거를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정부가 이제 시장 실패에 대응해서 이제 이런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쨌든 정부가 선도하는 거는 주로 연구개발 분야에 이제 선도 분야가 있다면, 민간은 주로 어때요? 돈이 되는 분야, 어떤 산업적 어떤 이해관계 이런 거를 따라서 민간 기업이 또 주도하는 분야는 또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정부 선도 분야하고 민간이 주도하는 분야를 어떻게 조화시킬 건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좀 다른 말로 하면 연구개발과 산업의 육성이라고 하는 이 두 마리의 토끼를 어떻게 잘 잡을 수 있을까? 그런 이제 고민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다시 마츠카토 얘기를 하면, 마츠카토가 강조하는 것은 정부의 자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어떤 노력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 예로 실제로 나사를 들고 있어요. 나사가 모든 업무를 민간 기업한테 위탁해버리고 그랬더라면 나사가 어떤 역량을 이 우주 뭐 스페이스 분야겠죠, 주로 스페이스 분야에 자체 역량을 강화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근데 나사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모든 걸 다 민간한테 이제 위탁해 버리지 않고 자체적으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했었기 때문에 이 미션 오리엔트 달 탐사선을 성공적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그 프로젝트를 문샷 프로젝트라고 이제 부르지만, 이제 그게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런 정부의 아까 이제 리더십 이런 얘기도 했고, 공공 투자, 또 정부 자체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했다. 자, 과연 그러면 우리나라 우주항공청이 과연 이런 미션 또는 정부의 자체 역량을 강화하는 그런 일들을 과연 해낼 수 있을까? 특히 우리나라 현재 우리 정부들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민간 기업한테 상당 부분을 많이 그냥 맡겨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똑같이 마추카토가 한 얘기입니다만은 government by PPT, government by consulting. 그러니까 민간 기업의 컨설팅 이제 이런 거에 너무 의존하고, 또 당연히 그 컨설팅 받는 기업들한테 정부의 사업을 상당 부분 위탁하도록 하고, 이제 이런 것이 된다면 정부의 역량을 어, 강화시키는 것은 요원해지는 길이 아닌가? 그래서 이 이제 연구개발과 산업 육성이라고 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예를 들면 민간의 일론 머스크가 이제 스페이스X, 이 스타쉽 이제 이죠. 그 위성 이름이 그래서 이 스페이스X는 기업이고, 이런 사례들을 보면 민간은 또 돈이 되는 분야에 더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게 할 것이고, 그래서 이런 기업들을 어떻게 키울 거냐도 되게 같이 고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인도 같은 경우에는 ISRO라고 그래서 인도 우주청 산하에 이런 그 연구 개발을 하는 부서하고 상업적 부분을 관장하는 엔트릭스라고 하는 것을 따로 두고 있다. 그다음에 이제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에도 아르헨티나 스페이스 에이전트라고 하는, 이게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우주청, 항공우주청이죠. 우주항공청인데, 이것과 상업적 부분을 담당하는 우주청 산하의 뱅이라고 하는 이런 거를 따로 두고 있어서 이 두 개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이걸 조화롭게 가져갈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두 번째 문제다. 세 번째는 이제 가장 컨트롤 타워로서 국가우주위원회가 있고 우주항공청이 있지만, 국토부, 뭐 과기부는 당연히 마찬가지, 뭐 포함해서 산업부, 국방부, 어, 이런 상위 부처하고의 정책이나 기획, 정책 기획 또는 정책 조정,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거다. 아까도 잠깐 부처 간 칸막이 여전히 심한데, 이제 우주항공청을 만들어 놨으니까 예를 들면 과기정통부의 외청이라고 그래서 국방부나 국토부 같은 데는 뭐 쉽게 잘 협조를 안 하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 상위 부처들과 정책 조율, 정책 기획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다음에 이제 정주 여건 조성도 굉장히 중요한 거고, 물론 이 정주 여건 조성은 지금 이제 뭐 임대 아파트를 여기 이제 이주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공무원들이죠. 임대 아파트를 준다, 주택 자금에 뭐 이자를 90%면 상당히 뭐 거의 다 지원해 주는 거죠. 그다음에 3천만 원까지 이제 가족이 이주했을 때 정착금을 한다. 뭐 직원한테는 뭐 10만 원 자력페이를 준다. 자녀 장학금이나 양육 장학금에 한 50만 원씩, 그래서 2년 동안 이걸 주는 거지만, 이런 이제 개선책들, 정주여건 개선책을 만들어 놨지만 이런 것들이 결국 우주항공 복합도시 특별법을 이제 만들어서 해야 되는 거다라고 한다면, 이게 언제 이 특별법이 만들어질지 좀 불투명하다. 예를 들면 기존에 이제 우리가 진주 사천에 항공 국가산업단지가 이제 조성이 됐는데 굉장히 이게 지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선례를 보거나, 또는 우리가 우주항공 복합도시 특별법 같은 것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누가 개발을 할 거냐, 어느 규모로 할 거냐, 또 성격은 뭐냐, 이런 측면에서 아직까지 분명하지 않은, 사실은 이거는 뭐 얘기로만 지금 됐을 뿐이지 아직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화된 게 잘 없는 이런 상황에서, 이 정주여건 조성은 우선 임시 방편으로 이런 몇 가지 이제 그 보완책들을 만들 수 있겠지만 이런 것들이 미봉책이 아닐까? 이런 이제 의심을 계속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성공 조건의 마지막은 고급 인력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 그다음에 이제 당연히 대학이 이제 그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 그랬는데, 이 우주항공 산업과 관련돼 있는 산업, 그다음에 학계, 그다음에 연구소, 이런 협력체의 구축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 성공 조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고급 인력의 확보 같은 경우도 사실은 지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기업들을 유치하려고 하지만, 기업들의 입장에서 보면 가장 큰 걸림돌은, 지역의 기업을 이전하지 못하는 가장 큰 걸림돌은 인력의 확보거든요. 이건 단지 우주 항공 분야뿐만 아니고 IT 분야도 그랬죠. 그래서 이제 경남도가 민선 7기 때 이런 IT 분야 이런 인력 때문에 기업들이 사실은 전부 수도권으로 다 이전해 버리고 공장을 옮겨 버리는 거죠. 그랬을 때 그러면 기업들한테 필요한 그러면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역혁신 플랫폼 사업, 조금 더 공식적인 얘기로 하면 지자체 대학 협력 기반 지역혁신 사업. 그래서 교육부의 공모 사업으로 이거를 이제 진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물론 그 뒤에 이제 후속 사업이 글로컬 대학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고급 인력 확보와 관련해서는 이제 예, 따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이런 그 과연 그렇다면 대학이 이런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기 위한 산학협 협력 모델 구축, 또 지역에 이제 어, 이 서부 경남 같은 경우 이제 우주항공의 어떤 고급 인력을 만들기 위한 그 대학의 역할, 이런 것들을 하려면 제가 보기에는 지역 대학의 역할을 재인식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지역 대학의 어떤 위기가 지역의 위기로, 또 지역의 위기가 지역 대학의 위기로 이렇게 악순환되는 이런 상황에서, 그동안의 대학은 인력 양성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또는 산학연 협력, 한 20년 동안 지금 대학을 산학협력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대개 체제를 바꿔왔는데 과연 그게 성공적이었을까? 저는 그 판단은 유보해야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답을 하라면 저는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학 기능이 너무 그 과정에서 편협화돼 있고, 그래서 대학 본연의 기능이 이제 망각됐다. 그래서 뭐 취업 중심에, 뭐 대학이 뭐 취업자들을 만들어내는 어떤 그 기관처럼 인식이 되고, 그거는 대학의 교직원이나 학생들 입장에서 취업을 하면 뭐 예를 들면은 수업도 한 학기 수업도 그냥 수업 안 해도 그냥 학점이 나가는 이런 시스템이라든지, 그래서 정신적으로 빈곤해지고 지역을 갈수록 멀리하는 대학이 돼버렸다. 그래서 이번에 우주항공 산업과 관련해서도 아무리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대학이 역할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이미 대학이 그런 거에 대해서는 에, 익숙하지 않은 상태로 이미 많이 가버렸기 때문에, 지역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대학이, 이런 거에 대한 근본적인 또는 새로운 인식들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이제 교육부가 그동안에 이제 대학에 재정 지원을 하는 것이 과연 균형 발전, 지역 균형 발전에 얼마나 기여했을까?
그다음에 그런 교육부의 재정 지원 사업들이 자원의 여러 가지 중복 투자라든지 비효율이 굉장히 많아.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거는 대학 간에 너무 과도한 경쟁 때문에 예, 이 사실은 중복이나 이런 것들도 생겼죠. 그래서 경남이 한다고 하는 어떤 특화 산업과 관련돼 있는 어떤 인재 양성 프로그램 저기 충청도도 하고 전라도도 하는. 그래서 사실은 특색이 많이 없어졌죠. 특히 IT와 관련된 거는 어떤 지자체나 다 하고 싶어 하죠. 왜냐? 교육부의 공모 사업에 따르는 어떤 재정 지원이 당연히 뒤따르기 때문에 그걸 가져오기 위해서 이런 대학마다 그렇게 경쟁을 하게 되고 교육부는 그거를 통해서 대학을 규율하려고 했다. 물론 지역 대학에 대한 절대적인 지원이 부족한 것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더 늘어야 되고 특히 국립대학에 대한 지원이 다른 OECD 국가에 비하면 굉장히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지원도 늘어나야 되겠고 하지만 그다음에 이제 지자체의 주도성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지역에서 정말로 필요로 하는 인재가 뭔지에 대한 지자체의 어떤 뭐 제시, 노력 이런 것들이 없었고 민선 7기 때 이제 지역혁신 플랫폼 사업이 사실은 이런 지자체의 주도성을 높여보자는 차원에서 이제 새롭게 만들어진 교육부 주도의 어떤 지역혁신 사업이었긴 하지만 그 평가도 따로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출발은 했으나 이런 여전히 지자체의 주도성이 부족하고 지자체는 지자체대로 고등교육에 대한 경험이 없어요. 그래서 과연 지자체와 대학이 협력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해야 이게 단순히 지자체가 이제 자원 배분의 권한을 중앙정부에서 지자체로 가져왔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게 어떻게 하면 시너지를 잘 낼 것인가를 고민을 해야 되는데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이런 의문도 이제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창업 교육. 우리가 이제 지역에 일자리가 많이 없으니까 양질의 일자리가 없으니까 대학생들한테 창업을 많이 하라고 다양한 창업 프로그램들이 있고 거기에 따르는 재정 지원 들이 있는데 그동안에 우리나라에서 진행된 창업 교육은 너무 스킬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마인드나 자세에 대한 교육은 상대적으로 좀 부족했고 특히 아까 이제 미션 얘기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이런 창업을 할 때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창업을 하는가? 특히 지역과 관련해서 지역을 기반으로 어떤 사회적 문제가 있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 창업을 하고 또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낼 건가에 대한 교육은 거의 없었다고 해도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창업 교육을 제공하는 대학의 입장에서는 어, 이 창업 파리 교육이라고 제가 표현했습니다만은 창업 파리 교육이나 컨설팅. 그래서 대학에는 사실은 많은 창업과 관련돼 있는 펀딩이 이루어지고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있지만 실제로 그걸 통해서 대학생들이 아까 얘기했던 어떤 마인드나 자세를 갖추고서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창업을 하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저는 의문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대학생은 창업과 관련해서 이런 아무리 아이템이 좋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실제로 아이디어를 창업으로 연계하는 금융 같은 것이 부족하다. 그래서 아주 일부만이 엔젤 투자를 받고 또 시리즈 A까지 나아갈 수 있는 뭐 시리즈 A만 가도 되게 훌륭한 거라고 우리가 평가를 하지만 어쨌든 이런 창업 금융을 이제 연계하기에는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창업 교육의 틀로는 굉장히 쉽지 않다. 그래서 수많은 공모전에 가가지고 한 수십 번씩 자기 아이템 또 이런 것들을 어필을 해야 될까 말까 하다. 그래서 결국 이런 그 대학의 창업 교육이 젊은 대표들을 많이 만들어냈기는 했지만 이 대표, 김 대표들을 만들어냈지만 어, 그게 효과가 없었다. 또 특히 이제 이쪽에 관련 용어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프로젝트 사냥꾼 같은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나타나는 이런 부정적 효과도 많이 있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반성을 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그게 우주항공산업 육성을 위해서 대학에서 어떤 고급 인재 양성에 대한 기대, 또 산학연 협력이 잘 되리라는 기대 이런 것을 하려면 이런 이제 근본적인 좀 반성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경상국립대가 글로컬 대학에 이제 선정이 됨으로써 어, 이제 이런 우주항공 분야에 아까 고급 인력 양성 또 산학연 협력 체제의 어떤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걸로 이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 대학의 이제 글로컬 사업은 지금 이제 아직 이제 수정 사업 계획서가 만들어지고 있는 단계지만 핵심은 우주항공 단과 대학을 이제 여기 나와 있죠. 우주항공 학부, 그다음에 우주항공 방사융합학부 다 관련 학부 뭐 단과 대학을 만드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 우주항공청하고 연계하는 거고 그다음에 우주항공 방산기술은 여기 가디스트라고 하는 게 요 연구소인데 이거를 이제 만든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창업 생태계를 이제 활성화하는 거. 다음 쪽에 있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이 이제 아주 키워드가 돼 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가능하려면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대학의 근본적인 개혁, 또 우주항공 분야의 창업이라는 게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 아, 그냥 창업 교육만 시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런 거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